안녕하십니까. 학원 진도별 복습 문제 2회차입니다. 자, 1번 차고. 차고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죠. 여기서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 이게 표시죠. 표시와 의사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모르는 것, 이게 차고죠. 그 다음에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라고 표시를 대신해주는 심부름꾼이 있죠. 갑은 을한테, 야, 병한테 가가지고 개당 1,000원에 사와라. 그랬는데 을이 병한테 갖고 개당 10,000원을 주세요. 요렇게 얘기한 거죠. 이것도 차고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의 차고도 차고가 되죠. 자, 3번 중요하죠. 차고는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는데, 중요 부분의 차고인지는 차고자가 증명하죠. 즉, 취소하려는 자,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중요 부분을 증명합니다. 반면에 차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가? 이거는 상대방이 증명합니다. 상대방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다시 말해서 그 계약의 효력을 부정이 아니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죠. 3번이 틀렸죠. 여기서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하는 자는 취소하려는 자, 즉 차고자를 말합니다. 틀렸죠.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 즉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중요물에 차고가 있었다.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죠.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취소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제3자도 취소 못하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다만 상대방이 차고자의 차고를 이용했다면, 설령 차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가 판례죠. 2번 사기, 틀린 것 골라라. 2단위 고의가 필요하죠. 요놈을 어떻게 속여서 차고에 빠지게 할까? 그 차고를 어떻게 의사표시와 연결시킬까? 이런 두 가지 계획을 2단위 고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부작위 또는 침묵에 의한 위법한 기망도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주위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것도 위법한 기망이 된다고 했죠. 자, 기망 위법하고 기망당한 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750조 불법 행위가 성립하게 되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피기망자란 기망을 당한 사람이죠.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하죠. 취소 후에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된다고 했습니다. 5번 사기는 기망에 의해서 착각이 생기죠. 이때의 착각은 동기착오를 말하죠. 그래서 의사를 표시하게 되고요. 의사 표시는 일치해야 되죠. 그게 사기 감각이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면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기망을 당해서 신원 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생각으로 의사, 연대 보증 서류에 날인했다 표시 불일치하면 사기 취소 못한다. 이게 판례죠. 3번은 의사표시로 발생 관련 조문이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테 효력이 생기죠. 도달하면 철회 못하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 못하죠. 하지만 상대방인 미성년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죠. 3번은 아주 중요하죠. 3번은 그쵸. 의사를 표시한 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에 사망 또는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즉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죠. 111조 이항 아주 중요하죠. 4번은 격, 승, 발 그랬죠.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으니까 발신주가 적용되고요. 일간지 공고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문 안 볼 수 있죠. 따라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틀린 것은 3번이 틀리죠.
현명주의는 뭐죠? 대리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걸 말합니다. 114조. 만약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2번. 대리는 자기를 위한 걸로 보죠. 즉 대리 행위가 아니라 대리는 자기 자신 행위가 됩니다. 수동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죠. 이게 114조 2항이죠. 여기서 본인을 위한 것의 뜻은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 아니죠.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그 효과를 귀속시키겠다. 이런 의미죠. 5번은 매매 위임장을 제시. 이게 전형적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거죠. 전형적인 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판례가. 현명은 꼭 대리인, 대리콘이라는 말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도 현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대리행위로 봐야 되고 타인 물건을 매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대리행위로 봐야 되죠. 대리행위로. 따라서 5번이 틀렸죠. 5번 갑의 대리인 을이 병으로부터 병소유 물건을 매수했다. 근데 을이 병의 사기에서 계약을 했다. 병이 을을 사기쳤죠. 116조 1항에 의하면 대리인이 사기를 당하면 갑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거 틀렸죠? 을이 건물에 하자가 있어 알았어요. 자, 선악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죠. 따라서 설령 갑이 선이라 하더라도 대리인은 유전하니까 갑은 악의가 되죠.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되죠. 3번은 116조 2항이죠. 갑이 을에게 지시를 했다. 그러면 갑을 기준하죠. 따라서 갑이 악의라면 을의 선의를 주장 못하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5번 117조 대리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을이 설령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을이 갑을 위한 대리 행위를 할 때 을의 부모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을의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4번도 틀렸죠. 5번 을이 미성년자고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갑을 사이의 위임계약이 취소된다. 자, 위임계약은 원인관계고요.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미성년자 을이 본인 갑하고 위임계약을 할 때는 부모 동의 받아야 되죠. 안 받으면 취소할 수 있죠. 위임계약을. 하지만 을이 이미 대리행위를 했다. 그럼 그 대리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원인관계가 종료됨으로써 을의 대리권이 소멸할 때 이 대리권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니까 을의 대리행위 효력은 그대로 갑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옳은지만. 6번 대리인은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죠. 대리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행위하면 무효입니다. 그러나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죠. 1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는 취소 못한다고 그랬고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 대리는 임의 대리도 되고 법정 대리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법에서 제한 능력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두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특별한 규정이고요. 일단 117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 완전히 마시간 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죠. 다만 멀쩡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놨는데 그 사람이 성년 후견에 게시가 되면 대리권 소멸사유가 되죠. 127조 본사 대사성파.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성년 후견에 게시가 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대리권을 소멸한다. 자, 5번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원인관계. 요거는 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계약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대리인이 만약에 제한능력자라면 본인과 원인관계할 때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안 받았다면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1번이 틀렸죠. 자, 7번 본인과 대리인을 그리고 복대리병이라고 되어 있죠.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하죠.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먼저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죠.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고 이때 선임 감독상의 과실책임이죠. 단 복대리인을 본인이 지명했을 때는 책임이 줄어들죠. 여기서 조심하시고 본인이 지명했다 하더라도 선임 또는 해임은 대리인이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명이 있다 하더라도 을은 갑의 동의 없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죠.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으로도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죠. 병이 복대리 권한을 넘어버리면 무권대리죠. 무권대리가 됩니다. 나가 병이 대리인의 권한의 범위를 넘은 경우도 무권대리죠. 3번, 4번 다 무권대리입니다. 그리고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4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5번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하고 대리권이 소멸하니까 병의 대리권, 즉 복대리권도 소멸하죠. 따라서 옳은 것은 4번 이렇게 되겠죠. 8번 무권대리 추인. 유동적 무효 상태인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는 거죠. 본인의 단독 행위고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상대방에게 해도 되고 심지어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죠. 무상승. 자,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으면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죠. 여기 발신주의를 취하죠. 본인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무권 대리인이 아무 권한 없이 돈을 빌리면서 본인의 부동산에 금지당권을 설정했을 때 본인이 돈을 갚도록 지급을 했다. 이 추인으로 봐야 되죠. 단독행위 무권대리 4번 136조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계약의 무권대리와 같이 본인의 추인이 인정되죠. 그러니까 8번, 4번 이렇게 되죠. 재단법인 설립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추인 못하지만 취소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니까 전부를 추인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전부를 추인할 때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죠. 반면에 무권대리 행위의 일부를 추인하거나 변경을 해서 추인하게 되면 계약 내용을 바꾸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틀린 것은 4번 이렇게 되죠. 9번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이게 표현대리죠. 무권대리 일종이죠. 따라서 상대방이 유권대리만을 주장하고 있다면 소송에서 무권대리 일종인 표현대리는 주장하지 않은 거고요.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 상대방이 주장해야만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한 협의의 무권대리고 상대방은 철회도 할 수 있죠.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죠.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꼭 기억해야 되죠.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띄워야 되나? 안 띄워야 되나? 띄었으니 요새는 약해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죠? 그래도 상대방은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죠. 135조 무권대리인 책임. 표현대리는요.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고요.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135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유권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무권대리 일종인 표현대리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되죠. 자, 표현대리 중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중요하죠. 일단 권한이 있고 그걸 넘어야 되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 즉 선의 무과실이 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이게 권한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이때 기본 대리권과 권한 넘은 행위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요. 유사할 필요도 없죠. 등기 신청하라고 대리권을 줬더니 매각을 했다. 동종도 아니고 유사하지 않아도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표현대리가 성립하는데 이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그랬고, 이 정당한 이유 유무, 계약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즉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확인해야 될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가?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계약 당시 위입장 따위를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확인했다. 그럼 행위 이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4번) 권한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 안전 보호죠. 그러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임의 대리 권한을 넘었든 법정 대리 권한을 넘었든 적용이 되겠죠. 자,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고 무권 대리도 대리 행위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대리 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갑인양 행위한 경우, 을이 내가 갑이오라고 계약을 한 경우, 이건 본인 이름을 도용한 거고요. 따라서 대리행위가 아니죠.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죠. 옳은 점이 되겠죠. 틀린 것은 2번이 될 겁니다. 이렇게 차고부터 대리까지 2주차 문제 진도별로 1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전범위도 마찬가지고 진도별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마다 내가 어디가 약하다, 이거를 파악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기본서나 꼭 이런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주차 문제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